좋아요, 구독. 이어서 원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마지막에 다뤘는데 이쪽과 관련된 쪽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계속해서 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약 바이오 쪽 관심을 가져볼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예, 우선 오늘 펩트론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스코 일정은 좀 끝나지만 6월 21일 미국 당뇨학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뇨학회랑 뭐 비만 치료제랑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고 좀 생각하실 텐데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게 부작용이 체중이 좀 감소해요. 그래서 탄생했던 약이 위고비입니다. 그 삭센다 주사죠. 삭센다가 좀 탄생을 했고 삭센다에서 2세대 약물로 좀 고도화가 된 것이 위고비 약물인데 지금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뭐 글로벌 흥행 기조 그리고 여기서 뭐 생산 수율 기점에서 굉장히 안 좋지만 판매량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큰 시장의 이 부작용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요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기존의 삭센다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을 맞는 어떤 이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로 2세대 약물로 좀 변환이 됐거든요. 편리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2세대 약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이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좀 감소하는데 다시금 체중이 또 증가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들이 좀 더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 효과가 투여량이 일회성으로만 국한돼도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관련된 관심도가 좀 굉장히 좀 커졌고 국내에서는 2개 업체가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좀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하나가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인데 펩트론의 경우에는 스마트 데포라고 하고 있는 약물의 전달 방식을 조금 더 길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비만 치료제를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또는 2달에 한 번 맞는 그래서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좀 더 지속돼서 동일 효과를 좀 발생될 수 있는 그 약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그 비만 치료제 수율 개선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치료 효과들이 좀 더 배가 될 수 있다면 판매량들이 좀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관심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방 바이오 USA에 참가를 하면서 여기 이 스마트 데포에 관련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좀 논의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직 일라이릴리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가 아직은 확정되거나 이어지진 못했지만 가시화된 부분 안에서는 뭐 펩트론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 성과가 그래도 올해 연내 안에는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갈까요? 예, 오늘 현재 6.4% 정도 상승했던 구간, 현재보다는 39,000원 미만에서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목표가 48,000원 그리고 손절가 3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펩트론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 쪽인데 사실 수출입 데이터도 잘 나왔고요. 현대차의 수출 역시도 긍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주가 역시도 이에 발맞춰서 움직이나 싶기는 하지만 모두는 사실 반대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일단 현대차의 이제 자동차 판매는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크아웃을 붙뚫고 나면서 이제 계속 판매량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5월달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35만 6천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판매 같은 경우는 12% 증가할 만큼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차량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SUV 차량 판매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일단 차량 판매 대수뿐만 아니라 이런 고부가가치 차량으로 인한 이런 매출 규모도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월 말서부터 이제 미국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일단 차량이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EV9이 지금 이제 출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부터 아이오닉 5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현대차를 이제 발목을 잡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내에서 IRA 법안에 따른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보조금 수여량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전기차에 대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회사 중에서 가장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산업 포트폴리오가 좀 잘 잡혀 있는 그런 네. 회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내연 기관 뭐 전체 판매량은 글로벌 3위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탑5 안에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탑4 안에 들 만큼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세부 차종, 그러니까 여러 이제 구동 차량의 그런 이제 부분마다 전부 다 상위권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동 기관들이 각 그 타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금 계속 이제 수익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도 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현대차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를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직접적인 주식 배당보다는 아마 자사주 매각 소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거고요. 아마 3분기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주주 환원을 위한 이런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경쟁 회사다라고 하고 있는 일본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PER이 이제 열의 10배에서 이제 12배 수준인데 이거에 비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에 지금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주주 환원율도 지금 25%인데 이걸 30% 이상 확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1조 원대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 시점에서 현대차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관이 한 달 동안 한 8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한 120만 정도 매수를 할 만큼 꾸준한 관심 사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올랐다가 뭐 빠졌다가 뭐 계속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출렁거리고 있는데 26만 원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22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